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4월 14일에 인사드립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졌죠. 일단 지역구 어석 기준으로 지역구는 161대 90 상당한 차이가 났는데 그 1.8배 정도 차이입니다. 지역구 기준으로. 근데 실제로는 득표율 지역구 득표율 평균은 5.4%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2위를 한 표가 다 사표가 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5.4%, 득표율 차이는 5.4%인데, 이 지역구 의석수는 1.8배. 어쨌든 완패를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되니 지금 이번에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이끈 두 사람, 이재명과 조국은 전부 다 범법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아니면 이審까지 확정이 되고, 또 수사도 여러 가지 검찰 수사도 남아있고 한데, 선거 이후에 지금 그 좌파 진영에서 마치 이 민심을 몽땅 얻은 것처럼, 모두 가져간 것처럼 민심의 45%는 국민의힘을 지지를 했습니다. 2조 심판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조국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렀죠. 2조 심판론에 동의한 국민이 45%라는 이야기인데, 거의 절반 가까운데, 민주당은 어쨌든 의석수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갔고, 이 소선거구제의 폐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국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은 기형적 행태죠. 아주 기형적 행태인 괴물 같은 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만들어서 12석을 가져갔어. 거기도 뭐 20몇 퍼센트 정당 투표 지지를 받았는데, 조국도 마치 온 민심, 국민의 여론을 다 등에 업은 것처럼 지금 아나무인격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계속 기이한 일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자기들이 천하를 더 얻은 것처럼, 그래서 사법부, 검찰도 농락을 하는, 심지어 윤석열 정부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야유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일 텐데, 앞으로 이재명과 조국 둘의 일종의 복수국, 그리고 구속을 면하기 위한 그런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적인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차단하는 방법은 검찰권 그리고 사법권 제대로 행사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총선 때문에 재판도 많이 미뤄졌고, 또 검찰 수사도 중단되고 이런 것들 상당히 많죠. 기소할 것도 좀 못하고, 구속영장 칠 것도 못 치고. 자,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기강이 바로 서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원과 검찰이 제대로 하는지 45%, 2조 심판론에 동의를 한 45%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채찍질을 해야 되죠.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 자, 일단 지금 정영군이나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이재명은 이 선거 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하자 이래서 8번이나 졸랐는데, 그러고는 거부당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지금 피고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통령이 만나면은 법원과 수사도 받고 있죠.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 이유. 그리고 영수회담은 정근대적이다. 그래서 8번을 요청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은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해졌다. 본인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급해졌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하시자고 요청이 오면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무인이죠. 자, 조국도 덩달아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자.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단독으로 만나자. 조국이. 그리고 이 조국은 아직 22대 국회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냥 겨우 이제 당선됐을 뿐인데 벌써부터 제3당의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3당의 대표. 지금 제3당은 아직은 녹색 정의당이죠. 6석을 가지고 있는. 제3당의 대표다 하면서
대통령과 만나자. 이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국회법도 모르는 건지. 자, 그렇게 안 한 모임이고, 네, 조국은 또, 선거가 끝나자마자 현충원에 간 게 아니고, 국립현충원은 그 다음날 갔고, 선거가 이겼다, 자기들이 이제 이겼다고 표현을 하죠. 뭐 20몇 % 받아서 12시까지 갔는데, 첫 번째 공개 일정이 대검에 몰려갔습니다. 대검에 쭉 몰려가서 거기 이 수사 대상도 있고 뭐 기소된 사람도 있고 근데 황운하나 또 뭐 박은정 그 남편 또 이종건 뭐 정관예우 뭐 이런 것도 있죠. 이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이 쭉 가가지고 대검 앞에서 김건희 소환하라 뭐 이렇게 외치고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을 만들겠다. 자, 이 조국이 왜 갑자기 그 선거 끝나자마자 국립현충원보다 대검을 먼저 갔을까요? 대검에 이 검찰에 의해서 본인이 수사를 받고 또 지금 기소돼서 징역 2년까지 2심까지 받았죠. 그래서 이제 검찰 기소도 있지만 검찰이 지금 조국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달려간 겁니다. 뭐냐면은 울산시장 선거 문재인 정부 때 불법 개입 혐의 그 혐의 사건이 일단 됐었는데 대검이 얼마 전에 재기수사 명령을 했죠. 일선 검찰에 이 수사 다시 하라. 왜냐하면은 그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이 하명수사나 이런 것을 총괄 지휘했던 민정수석 조국이 기소가 안 됐다. 그리고 그 위에 비서실장 임종석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뭐 후보 교통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뭐 고업의 총경차 뭐 이런 자리 거래도 있었죠. 자, 그런 걸 해서 조국이 다시 수사 대상 안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의 수사 재김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지금 재판도 곧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 구속되는데 수사도 지금 다시 시작이 됐죠. 자기를 겨냥한 수사. 대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으로 자기 범법자 전과자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수두룩한 그 당선자들을 데리고 가서 대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거죠. 이렇게 안하무인격을 보이는데 이 이재명 조국뿐이 아니고 지금 좌파 진영 전체에서 선거가 끝나니까 별 희한한 목소리가 다 나오고 희한한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점령군이나 된 것처럼 국가를 점령한 것 같습니다. 박지원 최 연장자죠. 최 연장자가 또 당선되자마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심은 이미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부도 처리했다. 민심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심의 45%는 이재명, 조국을 심판해야 된다는 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거국 내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국 내각. 말이 좋아서 거국 내각이지. 야당에 정권 내놓고 국무총리를 야당의 사람에게 줘서 아예 정권을 내놓고 대통령은 외치나 하라. 그러니까 외치라는 게 해외 뭐 정상회견을 하라. 외국이나 다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에서 5.4%의 표를 더 가져갔다고. 김동아 변호사라고 있었죠. 김동아 변호사. 서종욱 변호사가 서종의 법대로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정진상 변호사인데, 이재명 캠프에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정진상과 이재명은 공범 관계여서, 대장동, 백현동, 여기 공범 관계여서 서로 접촉을 못하게 되니, 김동아가 정진상 변호사로 등록을 해놓고 정진상을 만나서 이재명에게 이야기할 거, 이재명을 만나서 정진상에게 이야기할 거,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메신저, 비밀 연락책 같은 사람이죠. 이 김동아 변호사는 그때 공천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대문 갑에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밀어내고 억지로 공천을 줘서 파동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당선이 됐습니다. 김동아가 뭐라고 했냐면은 김어준 또 유튜브에 나와서 지금 좌파 선동하는 그 김어준 채널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이재명이 선거 기간 중에 법원에 출석을 했죠. 자기가 여태까지 선거 그 공판을 다 미뤘죠. 뭐 단식한다고 미루고 피습당했다고 미루고 국회 가야 된다고 미루고 그래서 이 법원도 여론의 눈치를 봐서 이번에 안 나오면 구인하겠다, 강제 소환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걸 두고 김어준 포로에서 김동아가 하는 말이
판사를 막 급박을 했습니다. 재판부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뭐,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단순히 사법부 개혁을 넘어서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적으로 통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권에서 다수당이 통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을 통제를 해야 된다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선거 이겼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 입법부에 대한 도발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상대로 상권 분립을 유린하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이 지금 이제 선거 끝나고 1심 선고를 몇 개 앞두고 있습니다. 위정교사나 선거법 위반 사건. 여기에 대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지금 재판을 막 진행 중이니까 그전에는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라고 검찰 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재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법원 개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원 개혁.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법원을 좌파신양이 마음대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마음대로 주물렀는데 이제 대법관이 바뀌고 좀 정상화되려고 하니까 이제 법원 개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을 맡고 있는, 그리고 이재명뿐이 아니죠. 김용, 전징창, 뭐 그 측근들, 뭐 김인석, 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에게 강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개혁 대상이요. 그러니까는 이 법의 잣대를 알아서 해. 알아서 맞춰. 뭐 이런 일종의 압박을 넘어서 협박이죠. 이런 협박을 하는데,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김용은 구속 수감돼 있죠. 뭐 보석으로 다시 나왔다가 다시 구속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총선 다음날, 어제가 아닙니다. 총선 다음날 11일 날 재판이 있었는데 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죠. 김용이. 그런데 이제 항소심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무려 5년을 선고받은 뇌물수수 사건입니다. 그 나중에 또 대장동에서 돈 빼가지고 뭐 이재명 대선 후보 경선 자금으로 썼다. 그런 의혹들이죠. 그런데 김용은 이제 선거에서 이기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고 그 다음날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변호인도 있는데 변호인을 제치고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정치 검찰과 유동규의 주장만으로 1심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 또 개혁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검찰이 이제 검찰 단계가 넘어서서 이제 법원으로 가니까 법원도 개혁해야 된다. 법원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제 좀 전에 김동아가 법원 개혁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그 재판에서 김용 재판에서 검찰이 김용이 자기 아는 사람에게 자기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막 욕설을 하는 그런 녹음을 검찰이 틀었다고 합니다. XXX 개 XX 막 이렇게 욕설을 하는 자기 기소한 검사하고 1심 판사에게 그거를 녹음을 들으니까 김용이 하는 말이 아니 억울하고 열받으면 그렇게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거 끝나고 일어나는 여러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진풍경이죠. 마치 모든 것을 다 차지한 이 점령군처럼. 그리고 김용은 내가 검찰과 재판부에 5가지 질문을 하겠다. 그래서 뭐 막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나무인이죠. 이게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자, 법원과 검찰은 지금까지 이 선거를 이유로 수사도 하던 것도 제대로 안 하고 판결도 내리지 않고 또 선거 이전도 그때 뭐 김명수 이 법원 체제에서는 계속 선거 재판 미루고 그리고 아예 그 선거법 위반 판사는 미루다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제대로 법대로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미 겁을 먹고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그 선거 전에도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뭐 기소를 하면은 개딸들이 좌표를 찍어서 엄청나게 괴롭혔죠. 검사, 판사도. 그래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판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는 더욱더 검사와 판사들이 겁을 먹고 뒤로 빠지고 수사, 재판 안 하고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현직 검사와 판사들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죠. 그러면은 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 국민들이 단죄를 하라는 겁니다. 범법 혐의자들. 그냥 공정과 원칙, 법칙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계속 이 눈치를 보다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법원과 검찰이 정말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법치로 하는지, 이 선거 결과에 좌우면하지 않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은 또 이재명, 조국 같은 범법자들에게 또 고개를 숙일 것인지, 이번에 갈림길이 되는데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법원은 신속히 조국에게 최종 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1심, 2심에서 2년 받고도 법정 구속이 안 됐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 구속이 되니까 당연히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 3부에 배당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진행을 하면 한 달이면 된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은 조국은 감옥에 가는데 지금 조국이 뭐 법관 회피 신청, 전원 합의체로 전환 시도, 또 파기 환송 시도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로 늦추려고 합니다.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법관이 특히 최고의 위치에 오른 대법관이 정치 권력에 굴종을 하는지 아니면 제대로 법 집행을 하는지 똑똑히 보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사에 남겨야 되는 여기서 만약에 회피 신청을 받아들인다든지 전원 합의체로 돌려버린다든지 또 1심, 2심에서 전부 다 유죄받은 거를 부분적으로 파기환송해서 또 시간을 끈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이 다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을 해서 그 사람들 어떤 대법원 그 전에 건손일 재판 거래 이유까지는 대법관도 있었는데 그 수사를 해야 되죠. 그거 건손일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과 재판 거래한 거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대법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국민이 똑똑히 직시를 해야 되고 또 법원들도 많습니다. 항우나 서울고법에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 받고 서울고법에 가 있죠. 울산 시장청과 하명수사 담당한 여기도 지금 국회의원 곧 데리고 지금 국회의원이죠. 21대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또 20대 출마 안 하겠다고 했다고 조국이 당을 만드니까 걸로 가서 또 국회의원 당선인이 됐습니다. 항우나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금배지 다 떨어지게 되죠. 만약에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그렇게 되고 일반 형사사법은 금고 이상이면은 다 금배지도 날아가고 조국 같은 경우는 당대표직도 없어지고 앞으로 피선거금도 없어져서 다음 선거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대선은 물론이고. 자, 그런 것은 법원 그리고 그 법조에서 정치권의 흐름과 상관없이 지금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걸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온통 청룡군처럼 행세하면서 망신창이로 만들어 버릴 그런 그 계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1심 법원 또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서 여기는 이재명 관련 사건들 선거법 대장동 이정교사 많죠. 제대로 수사하면은 선거법은 이미 시효가 재판 시효가 한참 지났고 1심을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1심은 6개월에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 벌금만 선고가 돼도 이재명의 모든 것은 날아갑니다. 민주당도 434억 원 토해내야 됩니다. 국고 대선 때 지원받은 거 1심만
그 우선 내려도 국민들이, 아, 이 사람들이 검찰이 뭐 정치 수사를 했다고 했는데 법원도 이런 판결을 내렸구나 하고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면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위정교사 같은 경우는 조석계 지금 판결을 하면은 이 법정 구속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에 대해서 뭐 대장동도 마찬가지죠. 신속히 수사를 하면은 이재명을 법정 구속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안들입니다. 범죄 혐의 자체가.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서정욱의 법대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북 송금, 그거 이화영이 15년 구형받을 정도로, 그리고 이화영이 대북 송금, 이재명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을 붙였다. 김성태가 그걸 보고를 했다. 이재명에게 그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한 것도 있죠. 그럼 빨리빨리 이것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체포동의안 표결도 안 하죠. 그래서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서정욱 변호사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저주저하는 것 같은데, 쫄지 마라. 법대로 해야 된다. 왜 검찰이 그렇게 줏대가 없느냐? 왜 정치 권력에 눈치를 보느냐? 그러면서 서정욱 변호사는 심지어 이원석이 계속 이렇게 야당의 눈치를 보고 하면은 뭔가를 국민에게 알릴 게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뭐 그런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어쨌든 법대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죠. 청구를 해서 법원이 뭐 기각을 하는지, 그때 유창훈처럼 다시 이번에 청구를 하면은 이것은 수원지법에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거, 쪼개기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이 수사도 빨리 해서 영장 청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이죠.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나 법원이 눈치를 보고 일종의 범죄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행태로 임하면은 결국은 그런 상황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법 체계가 휘둘리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비겁한 검찰과 법원의 흑역사로 남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2조 심판론에 동의를 한, 공감을 한 45%의 유권자, 국민이 지금 법원과 검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사실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10 총선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 마치 나라를 점령한 한 것처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유와 조롱을 보내고 법원 또 검찰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검찰 앞에서 당선자가 또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꾹 끌고 가서 뭐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법원에서 이재명의 측근이 선거 다음날 아나무인격으로 법원에서 마치 법원을 꾸짖는 듯한 이런 행태를 하는 것을 계속 법원과 검찰이 지켜보고 있을지 국민이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